안녕하세요. SAC 국어 백쌤입니다. 오늘은요, 2019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작과 문법 영역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작을 좀 공부를 할게요. 모의고사 문제들은 뭐 그다지 어려운 점들은 없어요. 그래서 독해력이 우선 갖춰져 있다면은 나머지들은 다 자료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은 문제 유형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모의고사라는 문제 자체가 지금 거의 다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유형을 미리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답을 정확하게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강연자의 문제부터 보면요. 1번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라고 하는 것이 막 세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체크하는 정도가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는요.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A씨에게 조언할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이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을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자, 강연은 여러분들이 강연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 대상이 뭐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찾으시면 되고, 두 번째 강연 순서 이거를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강연 또는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연 순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 청중간의 또 호응 문제도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또 강연을 듣고 있는 사람 또는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과의 호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자료들을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또는 또 종합적인 자료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나타내는 바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출처까지도 출처도 있는지를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마무리.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지, 즉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당부의 말을 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이 1번부터 3번 또는 1번부터 2번 문제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몇이지? 이번 국어시험 평균이 얼마야? 등의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질문 가운데 평균이라는 한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때 평균은 보편적인 것, 대표적인 것이며 어떤 집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끊고 들어가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평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뭡니까? 보편, 대표, 속성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평균이 정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에 오늘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앞부분에 어떤 자기가 강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강연할 내용을 소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40년대 말 미국 공군에서는 비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들의 훈련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줄지 않자 결국 전문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시가 좀 들어가 있네요. 인류학자였던 데니얼스는 4,063명의 조종사의 키와 가슴둘레, 팔 길이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개 항목의 신체 지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냈습니다. 이 평균값과 조종사 4,063명 각각의 신체 지수를 비교해 보니 10개 항목이 모두 평균에 속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조종사는 팔 길이가 평균보다 길지만 다리 길이는 평균보다 짧은가 하면 또 어떤 조종사는 가슴 둘레가 평균보다 넓은 편이지만 엉덩이 둘레는 좁은 편으로 나타나는 식이었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비행기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는 조종석이 되어버려 조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평균적인 의자를 만들어냈게 했는데, 조종성을 만들어냈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 지수조차 이렇게 각 부분이 다른데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성향에 이르면 그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발표자가 지금 선택한 이게 전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표 전략을 보면은 위에서는 신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아랫부분에서는 지적 능력, 즉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유추를 이용해서 유비추리죠. 유추를 이용해서 강연 발표 전략을 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적 능력이나 성향이 이르면 그 편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평균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평균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평균에 이르지 못해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족소서 나왔죠. 자, 역접관계입니다. 평균적인 사람도 평균적인 삶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직접 능력, 삶의 모습 등에는 다양한 속성이 존재합니다. 키는 평균보다 크지만 팔 길이는 짧은 사람이 있듯이 미술은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데 수학은 어려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 행복이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지적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체, 지적, 행복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변하고 있네요. 우리가 평균적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취향에 나를 대입한 것이지요. 이런 평균적인 삶을 따르기보다는 타인과 구별짓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결과적으로는 행복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단락이 있었습니다.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 청중의 경험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우리 하나는 고등학생 평균끼리 몇 번이지 등의 질문들은 한 번쯤 해보셨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청중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 부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너무 평균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번째,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하는 내용 뒷받침했습니다. 미국 사례, 조종석 사례를 얘기를 했네요. 다섯 번째, 강연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강연 순서를 제시하는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첫 번째 단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강연 순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할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평균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주제를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위 강연을 듣는 학생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듣기 전략, 또 청중 반응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듣는다.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었다는 점이 놀라웠어.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다? 아니죠? 조종석 있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강연자가 활용한 자료의 오류를 판단하면 듣는다. 어떤 방식으로 조종사 신체지수 10개 항목의 평균을 냈을까?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종사 키, 가슴둘레, 팔 길이 등등 있었죠. 강연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면 듣는다. 사람들은 지적 능력의 평균보다는 신체지수의 평균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죠. 뒷부분에 지적 그리고 또 행복지수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갔네요. 강연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으면 듣는다. 강연자는 상품의 규격을 표준화할 때 평균의 유형값, 이거는 전혀 내용이 맞지가 않네요.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성찰하면 듣는다.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조바심을 내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 이게 전체적인 내용과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위 강연을 듣는 학생이 강연 주제를 고려하여 보기 A씨에게 조언할 내용입니다.
A씨는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 메뉴 선택해 먹는다. 벌써 성격 나와요. 예, 평균. 예, 남들이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고 싶은 거죠. 아싸가 되기는 싫으니까 평균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한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하는 책을 선택해 구매하는 편이다. 예, 평균. 즉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좀 따라하려고 하네요. 타인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특별한 기준을 찾아 선택해 보세요. 뭐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그쵸?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실제로 경험한 no. 복잡한 것들을 여러 단계 철저한 사전 조사 짧은 기간에 많이 팔린 것보다 오랫동안 잘 팔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해보죠. 4에서 7번 가는 인터뷰 일보고 나는 학교 신문에 시를 글에 초고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유형은요. 어떻게 보면 지문이 두 개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문 하나, 이 지문 하나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문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년 전인가요? 수능 문제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나왔던 신유형이에요. 신유형이지만 마치 뭐 이렇게 지문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4번, 5번은 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6번과 7번 문제는 나지문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분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테마로 다른 성격의 지문을 묶은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문제 먼저 보면은 자,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4번 읽어가면서 제끼면 되고 5번은 다 읽고 풀면 되고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죠. 반영되지 않은 것은이니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 읽어가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분석을 시작을 해봅시다. 학생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신문 동아리 기자 1학년 땡입니다. 지난 환경의 날에 학생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셨잖아요. 특히 업사이클링 행사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 어떤 계기 또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업사이클링 행사에 참여했었나요? 물어봤네요. 네,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버려진 현수막이 또 다른 형태를 쓰일 수 있다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 나와 있죠? 바로 쭉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하고 연결된 것을 바로바로 좀 제껴주시면은 문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을 좀 할 수가 있겠죠? 4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1번. 학생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사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보는 두 개가 있죠. 이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1정보, 2정보입니다. 그래서 각각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학생 기자는 자신의 경험 언급했죠. 화재와 관련한 활동에 느낀 점 말했습니다.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죠. 다시 지문으로 점핑해요. 이번에 B 부분이 되겠네요. 업사이클링을 제대로 경험하셨네요. 먼저 업사이클링의 단어 뜻을 설명해 볼게요. 업사이클링은 자, 여기 뒤에 이제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합쳐진 말로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의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의 개념이 되겠죠.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버려진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네요. 즉 비아닐 비자 언어 표현, 그러니까 행동 또는 몸짓 표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군요. 선배님은 업사이클링 활동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질문 던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쓸모없어진 재료나 물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죠. 또한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한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얘기했네요. 환경보호, 그 다음에 경제효과. 자, 우리가 B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2번. 학생 기자는 학생회장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듣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면 네, 정말 좋은 일이군요. 있었죠? 4번에 2번 맞는 이야기. 3번도 봅시다. 학생회장은 학생기자 요청에 따라 화재가 지닌 의의를 설명했다.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얘기했었어요. 환경 보호할 수 있고요. 경제적 효과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번에 1, 2, 3번을 제꼈습니다.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리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군요. 저희 누나가 쓰는 가방도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이라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는 자기 경험을 좀 얘기하고 있죠. 물론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도 업사이클링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하나요? 자, 질문 던져놨고 버려진 방수천을 활용해 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 행사 같은 활동이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멸종위기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면 자 지금 시각 자료를 쓰고 있네요. 이번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멸종위기 물고기 모양을 디자인한 필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행사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죠.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겠군요.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학생회에서 이런 업사이클링 행사들을 기획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행사 기획 이유.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업사이클 활동을 경험해 봄으로써 이게 되겠죠?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기획 의도가 되겠네요. 또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C 보고서 바로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량을 보니까 끝부분이 얼마 안 되죠? 이럴 때는 뭐 다 보고 문제를 들어가도 돼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아주 유익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땡큐. 자, 그러면 4번 문제 우리가 3번까지 제꼈고 4번 봅시다. 학생회장은 시각자료를 보여줬죠? 행사의 의도를 설명하겠다. 맞는 답이 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5번. 학생 기자는 학생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질문 던진 게 저번 행사 같은 활동이군요. 요거밖에 없죠. 이게 뭐 학생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하게 확인한다. 요거하고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문제 5번입니다. 가에서 학생 기자가 할 수 있는 추가 질문. 업사이클 단어 뜻 있었어요. 업사이클 관련 행사 기획과 의도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이 사회적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사회적 기업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윗부분의 내용에 나와 있었고요. 4번. 업사이클링 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자, 요 다양한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우선 꼽아놓고, 업사이클링과 관련한 이번 축제에서 계획한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거는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4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기사문을 쓴 거예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동안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접속사 문제가 나오는데 접속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접이 있고요. 순접은 그리고를 사용해요. 그리고를 사용하는데 얘는 뭐 앞뒤 관계가 아예 없거나 또는 순서를 나타내거나 뭐 시간의 흐름 요 정도. 그리고 역접이 있죠. 역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하지만을 쓰고요.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 올 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전환을 쓰지요. 전환은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업 부분에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있는데 얘는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 다름. 즉, 앞에 있는 내용과 달라졌을 때 그런 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과가 있어요, 인과. 인과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것이 인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뭐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들어가도 되고요. 우리가 미리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설레발 치지 말고, 선입견 안 됩니다. 설레발 치지 말고 보기를 통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7번에 1번이었습니다.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나는 아까 방금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반대 내용이죠. 앞뒤 관계가 반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확인만 해주면 돼요. 반대인지 아닌지. 볼까요? 다시. 사람들은 그동안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했던 것을 넘어 좀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에 주목하고 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러나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가 가장 타당할 것 같죠?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업사이클링에 주목한다. 자, 그러니까 7번에 답은 바로 나왔네요. 바로 튀어나왔네요. 1번으로. 그러나가 아니라 여기는 그래서를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들도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지문으로 들어옵시다. 두 번째 단락.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 합쳐진 말로 개념 설명 나와 있죠.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을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여기 개념 집어넣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는 뭐 의의나 뭐 가치가 될 거예요. 사회적 기업들도 업사이클링 상품들을 게시하고 있다. 여기 지금 게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래 게시라는 말이 뭔가를 시작할 때를 게시라고 그러죠. 7번에 2번 단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면 출시가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 그것을 출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게시보다는 출시라고 고치는 게 적정하고요.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미 이러한 활동은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환경의 날에 우리 학교의 학생에서 진행한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와 이번 축제 때 우리가 하게 될 방수천을 활용한 필통 만들기도 업사이클링과 관련되어진 활동이다. 자,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이 되다 표현은 무엇이 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피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아지다 어지다를 또 쓰면은 이게 이중 피동이 되죠. 자, 피동사 만들 때, 피동물을 만들 때는 이중피동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된 활동이다.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게 좋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7번에 3번을.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관련된으로 고친다. 맞는 설명.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실천하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해를 확인하자면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업사이클링을 목적어를 추가한다. 좋습니다. 맞는 설명. 무엇보다도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여기는 지금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폐타이어를 활용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든 것도 폐타이어를 쓰레기가 아닌 신발의 밑창이 될 수 있는 재료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지금 업사이클링 얘기하고 있는데 딴소리 했죠? 얘는 뭐 보나마나 삭제,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7번에 5,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평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사이클링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문제 6번이 되겠죠? 자, 반영되지 않은 것, 내용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내용 생성하기,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겠어. 자,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료 추가로 수집을 했습니까? 폐타이어를 이용한 신발 얘기를 했죠? 추가로 되어 있네요. 내용 조직하기. 글의 처음 부분에는 사람들이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2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 부분에
의의가 있죠.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 글의 끝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인식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표현하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업사이클 활동을 설명 있었어요. 폐타이어 있었고요. 5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야겠어. 자, 비유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부분 강조하기인데 끝부분에 비유적 표현이 없네요. 비유는 직유나 은유, 의인, 활류법 등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8번, 9번, 10번 문제가 되고요. 장문 과제. 자, 8번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9번은 이렇게 자료 활용 방안이 나와 있고 10번 조건에 맞춰 쓰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장문 상황, 장문 과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쓰기. 최근에 우리 학생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사회적 문제들을 찾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타내는 글쓰기가 있었는데요. 약간 좀 조언을 좀 해줬죠. 소스를 좀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한 두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말을 안 해서. 어쨌든 글의 목적은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학교 문제에 학생 초고. 초고는 이제 처음 쓴 글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쓴 글.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독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어요.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곳이지만 현재 학교 건물의 공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이 글의 목적. 특별활동실, 강당, 식당, 도서관 등의 다양한 시설이 학교 건물 안에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들어선 땅의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은 점차 고층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아지네요. 저는 이러한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 그죠? 우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매번 몇 층의 계단을 내려가 밖에 나갔다 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거의 교실에서만 지내게 되고 운동장에 나가거나 야외 활동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문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문제 1 나오고 있네요. 또한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교실의 천장 높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천장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실은 보통 2.6m 정도의 높이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천장 높이를 높게 하면 층간 높이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천장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천장이 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해주고 있고요. 자,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가 줄고 빈 교실이 생기면서 학교 건물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의 교실을 되도록 저층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요, 빈 교실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저층에 좀 배치해달라. 학급 교실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운동장에 나가서 공놀이를 하거나 학교 정원을 거닐며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일부 빈 교실은 천장을 기존보다 높게 만들어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학급 교실을 저층에 좀 해주세요.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빈 교실을 좀 활용해서 천장을 좀 높이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학생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새로운 이론들을 비교하면 주제부가 질문 방식 활용한 독자적 관심을 끌거든요. 요거 있었죠? 요거. 그쵸? 첫 번째 어디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 높은 천장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독자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 답은 2번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고, 뭐 나머지는 뭐 맞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지 않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끼고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이를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고요.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료 활용 방안을 굉장히 좀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정보 확인만 제대로 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통계 자료 및 설문조사 분석 자료,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 자, 1980년 2.4였는데 2018년에는 19.8. 그렇죠? 즉, 학교 실내 건물 면적이 점점점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에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자료. A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쉬는 시간에 주로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에 교실 등 실내라고 답한 학생이 73%, 운동장 등 실외라고 답한 학생이 27%였음. 교실 등 실내라고 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교실에서 운동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서라는 답변이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의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점점 오늘날로 올수록 학생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으로는 땅은 한정돼 있어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실내 면적이 늘어났다? 이건 고층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약 73%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만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신문 기사를 볼까요?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존 메이어스 레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 2.4m, 2.7m, 3m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한 결과 3m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낮은 천장의 공간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 비해 창의적 문제를 2배나 더 많이 해결한 것을 나타났다. 오, 대단하네요. 전문가 인터뷰.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교실이나 복도 등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실외로 나가 바깥 풍경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 이렇게 있었죠? 자, 자료 활용 방안 문제였어요. 1번. 가1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났던 내용의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학생들은 실내에서 늘어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실내 공간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가2를 학교의 고충화로 인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주로 교실에서 진행이 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자, 가2는 뭐였습니까? 가2는 쉬는 시간에 주로 어디에 있나요? 설문조사 결과였고요. 73%가 교실 등 실내, 그리고 27%가 운동장 등 실외.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운동장까지 내려가기 너무 멀어서 이거였죠. 자, 가2를 학교의 고충화로 인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주로 교실에서 진행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높다 보니까 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를 교실 천장의 높이가 학생들의 창의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 근거로 있었어요. 4번. 가1과 나를 학교 실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함을 밝히는 추가 자료를 활용한다.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부분.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글쎄요. 5번 확인해 봅시다. 가2와 다를 교실에서 실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가능하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4번이 가1 요 자료였고요.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 천장이 높을수록 뭐 이렇게 창의적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였는데 천장 높이를 개선하는 것 더 시급하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초고를 쓴 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박스를 볼게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기억을 반영할 초고의 마지막에 아래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요 문제 유형은 뭐냐면요. 요렇게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하고 얘네들하고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보면 이제 OX 문제예요. OX 문제.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프랑스는 공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 디자인 학교 건축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며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도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생각해 학교 건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랑스 예를 들었네요. 예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주장을 구체화하는 계획과 개선 방안을 요약할 것 여기 나와 있네요. 다시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요약이 아니고 방안은 나오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요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의 실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문제점 추가는 아니죠. 계속 있었던 천장 좀 이렇게 창의적인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의 학교 건축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주장의 원인이 되는 배경과 개선 방안의 한계를 밝힐 건 없죠.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와 브랑스 개선 방안은 기대 효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예, 답은 4번. 주장에 대한 예상 반응과 개선 방안 긍정 결과 아니죠. 예, 따라서 10번의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작을 마치도록 할게요.